자,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어떤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함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함수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, 여러분들. 이 개념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. 자, 그러면 함수가 일단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여러분한테 1부터 10까지 출력해달라는 요청을 했어요. 그러면 여러분들 콘솔 로그 이용해가지고 1부터 뭐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 있겠죠? 그죠? 1, 2, 3, 4, 5 뭐 이런 식으로. 그죠? 1부터 5까지 출력할 수 있는데 이게 매번 출력하는 게 번거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. 자,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데 뭐 일단 그걸 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. 어떻게 써볼까요? 그래요. 이렇게 써봅시다. 자, 누군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구구단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.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구구단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반복문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. let i는 1, i는 9, i 뿔뿔 이런 식으로 쓰고요. 그 다음에 콘솔 로그라 쓸게요. 저는 여기다가 단을 의미하는 단이라는 변수를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. 단은 뭐 2단을 출력하겠다 그런 의미인데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단이라고만 쓰면 그냥 단이 몇 번 나오는 거예요? 그냥 2만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? 그죠? 2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주구장창 출력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구단 포맷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어떻게 쓸 수 있죠? 일단 2 곱하기 1은 2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. 근데 2 곱하기 1은 2만 지금 몇 번 나와요? 9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근데 요 2라는 녀석을 저는 뭘로 대체할 거냐면 단이라는 변수로 대체를 할 거예요. 그러면 근데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죠. 여기가 만약에 3으로 바뀌면 어떻게 됐어요? 3만 나올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러면 3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곱해진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단이라고 쓸게요. 그러면 지금 3, 1은 3이 이렇게 나오겠죠.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1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얘는 뭐가 나와야겠어요? 1부터 9까지의 값이 나와야 되니까 저는 요거를 이렇게 쓸게요. 플러스 i 플러스 요런 식으로. 그러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? 보이죠? 1부터 9까지 나오는 거.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? 결국에는 요 두 개가 곱해진 결과값이니까 곱하기 i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1부터 9까지 그러니까 3부터 9까지 곱해진 결과를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 거죠. 이게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구구단을 만드는 방법인데 자, 여튼 뭐 이게 핵심은 아니고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구구단을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구구단을 만들었어요. 구구단을 잘 만들었는데 근데 누군가는 이게 매번 출력되는 게 이거를 4-5번 출력해 달라는 거예요. 그러면 4-5번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또는 이제 변수 재활용 법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는 있지만 그게 어떻다? 굉장히 귀찮고 번거롭다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얘를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여기다가 자, 펑션이라는 걸 생각을 하는데 이 펑션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함수를 말합니다. 자, 그래서 펑션 쓴 다음에 저는 프린트 그 다음에 2단이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. 2단 조가로 중가로 이런 식으로. 자, 이게 바로 뭐냐면 함수를 만드는 방법입니다. 함수는 여러분 만드실 때 펑션이라고 적으시고 그 다음에 함수명 그 다음에 소가로 중가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.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변수를 변수 이름처럼 앞에가 여러분들 뭐 빼기가 있거나 뭐 숫자로 시작한다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함수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쓴 코드를 어디다가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자,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뭐 한 거냐면 내가 프린트 2단이라는 함수를 정의한 거예요. 그래서 함수는 함수 정의라고 보시면 되는데 함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정의만 했다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. 함수의 특징. 자, 첫 번째 함수는 정의해야만 정의 또는 선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의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. 정의를 해야만 사용이 가능해요. 자, 근데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정의를 했으면 뭐 해야 되냐면 두 번째 함수는 정의를 했으면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실행을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래서 실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프린트 2단을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게 이게 바로 함수 실행이에요.
자,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프린트 2단이라는 걸 한번 썼기 때문에 얘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여러분들이 정의한 함수로 올라가서 그 안쪽에 있는 내용물을 한 번 딱 실행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당연히 한 번 더 쓰게 되면 요 3단이라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?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다. 당연히 한 번 더 쓰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? 한 번 더 나오겠죠? 자, 그래서 누군가 과장님이 여러분한테 야, 요 함수 좀 10번 실행해봐 라고 하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? 그냥 단순하게 포옹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. let i는 1이라고 적어주시고 i는 10, i 뿔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 함수를 어떻게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? 이 반복문이 10번 반복되니까 프린트 2단도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10번 실행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? 여기다가 콘솔 로그에서 함수 실행이라고 적어줄게요. 플러스 이렇게 쓸까요? i번째 이렇게 쓰니까 좀 헷갈리죠? 그냥 이렇게 쓸게요. i 그 다음에 플러스 i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. 그냥 자, 여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. i가 이거 1일 때 한 번, 2일 때 한 번, 3일 때 한 번 이런 식으로 실행되게끔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함수다. 자, 그래서 함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고, 함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다르게 한다면 함수를 몇 개를 정의하는 것도 실행시키게끔 만드는 것도 가능하거든요. 물론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여러분들 함수를 이런 식으로 또 썼다 해가지고 너 이거 왜 함수 또 적었어? 라고 하지 않아요. 뭐라 하진 않습니다. 근데 지금 이렇게 써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여러분 사라 썼어요. 그러면 사라 쓰는 순간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사로 인식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니라 함수는 함수명을 중복되게끔 선언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. 자바스크립트 자체는 뭐라고 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작성하는 사람이 잘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함수명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단을 4단이라면 여기다를 어떻게 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줘야겠죠. 그죠? 자, 그래서 함수명을 여러분들이 다르게 한다고 하면 여러 개의 함수를 뭐한다? 정의 및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함수를 어쨌든 실행시킬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어쨌든 함수를 활용을 했고 함수를 활용할 때 이런 것도 가능해요. 여기다가 코드펜 하나만 열게요. 자, 콘솔 클리어라고 적어주시고 저는 펑션 한 다음에 a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. 자, 콘솔 로그에서 여기다가 a 함수 실행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? 그죠?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? a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?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함수를 정의만 했기 때문에 실행된다 안 된다? 안 돼요.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써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? a라는 함수를 실행시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줘야 돼요? 자, 이번에는 b라고 써볼게요. b 그 다음에 b함수 실행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? 그러면 b함수가 실행이 될 텐데 근데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. b함수를 실행할 때 이 함수를 실행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. 자,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b를 이제 호출하게 되면 a라는 함수를 3번 실행시킨다라는 의미거든요. 그러면 얘를 딱 실행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? b함수 실행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a함수 실행이 이런 식으로 3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. 즉 함수 안에서 특정 함수를 다시 호출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일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?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들이 함수는 정의를 해야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함수를 정의했으면 실행을 해야 된다. 그 다음 함수는 함수명을 다르게 한다면 여러 개의 함수를 정의 및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려 했던 건 아니고 함수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. 자바스크립트에는. 자, 일단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펑션, 함수명, 소괄호, 중괄호 해서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어떻게도 함수를 정의할 수 있냐면 익명함수라는 게 있습니다. 여기다가 원래 우리는 함수를 이렇게 이제 만들지만 얘를 이렇게 쓰지 않고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. const c
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C가 어떻게 되냐면 이름이 생략이 돼요. 자,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익명함수라고 하는 거예요. 익명함수. 왜 익명함수라고 하냐면 지금 펑션 한 다음에 원래는 함수명이 여기 붙었는데 지금 어때요? 생략됐죠? 없죠? 그렇게 되면 이름이 없다 해가지고 익명함수로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익명함수는 호출하는 게 어떻게 되냐? 똑같습니다.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다가 C 이런 식으로 쓰는 게 C라는 함수를 뭐 한 거다? 호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여기다가 C 함수 실행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된다? C 함수 실행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제 EX6라 해가지고 이크마스크립트 6라 하거든요. 문법 종류예요. 그러니까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자바스크립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온 지가 꽤 됐어요. 그래서 이크마스크립트 6 버전부터 뭐가 나왔냐면 에로우 펑션이라는 게 나왔습니다. 에로우 펑션. 즉 화살표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실무에서는 요 에로 펑션을 굉장히 많이 쓰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다 요걸 씁니다. 그렇다 해가지고 요걸 안 쓰는 건 아니에요. 요것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. 함수는. 그러니까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. 자, 얘 같은 경우는 요렇게 바뀔 수 있어요. 여기다가 const d라고 써주고 제가 d라는 함수를 실행시킬 건데 자, 에러 펑션 같은 경우는 화살표 함수이기 때문에 펑션이 어떻게 되냐면 생략됩니다. 그 다음에 생략이 되고 이 소괄호 옆에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. 이게 바로 뭐다? 에러 펑션입니다. 자, 함수 실행은 똑같아요.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함수를 실행시켜주면 어떻게 된다? D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. 자, 그래서 함수를 여러분들이 만들 때 이게 지금 일반 버전, 일반적으로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익명함수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고 에러 펑션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. 물론 이제 각각의 차이점이 있긴 해요.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함수를 실행시키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근데 이제 요거 보면 에러 펑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지금 중괄호 안쪽에 코드가 몇 줄이에요? 한 줄이죠. 그죠? 중괄호 안쪽에 코드가 만약에 한 줄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중괄호를 생략하는 게 가능합니다. 즉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게 가능해요. 한 줄짜리로. 그래서 요렇게 쓴 거랑 요렇게 쓴 거랑은 완전히 똑같은 문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중괄호 안쪽에 만약에 중괄호 안쪽에 코드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중괄호가 생략은 안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 줄짜리다 그러면 중괄호가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간단하게 제가 익명함수랑 에러 펑션의 좀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함수 같은 경우는 뭐가 가능하냐면 이런 게 가능해요. 원래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고 함수를 정의했으면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일반 함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의가 아닌 실행을 먼저 하고 함수를 정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보이죠? 에러 안 나는 거. 자, 이걸 이제 함수 바인딩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반 함수는 함수를 실행시킬 때 여러분들의 함수를 먼저 실행하고 함수를 정의를 해도 얘 같은 경우는 알아서 자바스크립트가 유연하게 너 이거 함수 실행했네? 그거면 그거에 맞는 일치하는 함수를 찾아가지고 그 함수를 실행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근데 이 에러 펑션 같은 경우는 일단 익명함수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써볼게요. 자,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? 자, 오르나요? 보이죠? 익명함수 같은 경우는 함수 바인딩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 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거는 안 됩니다. 불가능해요. 불가능합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일반 함수는 여러분들이 쓰실 때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보통은 이렇게 잘 안 씁니다. 보통은 함수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그 다음에 위치를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. 근데 익명함수는 어쨌든 뭐다? 여러분들이 함수를 실행하고 함수를 정의하는 거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익명함수는 쓸 때 이렇게 써줘야 돼요. 그럼 누구도 마찬가지겠어요. 에러 펑션도 마찬가지예요. 에러 펑션도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쓰고 얘를 이제 실행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. cannot access D before initialize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D라는 거 초기화하지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쓰려고 하냐. 그러니까 즉 요거에 대한 함수에 대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요거는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요게 이제 함수 바인딩에 대한 차이인데 자, 그래서 요런 걸 함수 선언식이라고 얘기하고요. 뭐라고 한다? 자,
요런 거를 일반 이제 함수 선언식이라 합니다.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익명함수를 포함한 arrow 펑션을 뭐라고 하냐면 함수 표현식이라고 해요. 자, 그래서 함수 선언식과 그 다음에 함수 표현식 차이에 대해서만 그냥 간단하게 정의를 해볼게요. 자, 함수 선언식. 일반적으로 쓰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얘는 함수 실행을 먼저 작성하고 그 뒤에 함수를 정의해도 해당 함수를 실행하는 것이 뭐하다?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함수 표현식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? 얘는 함수를 정의하지 않고 함수 실행이 먼저 그리고 그 뒤에 함수가 정의되었을 때 경우 해당 함수를 실행하는 것이 뭐다? 불가능하다. 함수를 정의하지 않고 함수 실행을 하는 건 안 돼요. 함수를 정의하지 않고 함수 실행이 먼저 있고 함수 실행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뒤에 함수가 정의되었을 경우 해당 함수를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함수 표현식에는 이제 익명함수도 표현되고 에러 펑션도 표현된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게 바로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. 됐습니다.